안녕하세요. 14주차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문자를 드렸듯이 본의 아니게 부득이하게 이 14주차 강의를 온라인 강의로 대체하게 돼서 정말 죄송해요. 마지막 강의이기 때문에 정말 얼굴 같이 보고 마지막 인사를 하는 게 정말 맞는 일이고 당연한 건데 갑자기 제가 저희 시어머니 돌아가시는 바람에 예, 여러분과 마지막 인사를 제대로 얼굴 보고 못하게 돼서 정말 섭섭하고 미안하네요. 이번 주차 강의는 우리가 지난주에 교재 전부 끝까지 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리고 제가 이제 14주차 강의는 다른 내용으로 진행을 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이번 주의 강의 내용은 진로 의사결정입니다. 우리가 의사결정하는 거는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인생은 계속 의사결정의 연속인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여러분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결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이 진로와 관련된 의사결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진로 의사결정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금방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거는 계속 뭔가를 결정해야 되는 거죠. 뭐 아주 사소한 의사결정 중에는 뭐 이러한 것도 있겠죠. 오늘 점심에 뭘 먹을까? 이러한 결정들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여러 가지 결정들을 하루에도 여러 차례 해야 되지만 인생에 있어서 돌이킬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또 이렇게 결정들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고 여러분들의 학과에 진학을 한 것이고, 그리고 이게 의사결정의 최종 단계는 아닌 거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그 다음 단계로 나가고 또 결정하고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러한 의사결정이 잘 이뤄내지기 위해서는 사실 나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의사결정, 내가 해야 될 걸 결정하는데 부모님의 의견대로 따라가서 정말 좋은 방향으로 나가면 괜찮겠지만, 그러니까 부모님이 여러분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여러분의 성향은 어떠한지, 여러분의 꿈은 무엇인지, 여러분의 어떤 미래 비전은 무엇인지 이런 걸 부모님이 너무 잘 알고 계셔서 부모님이 여러분 대신 선택을 해준다 하더라도 부모님이 계속 선택을 해주실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의사결정의 주체는 바로 나이고 결정의 주체가 나라고 했을 때 바로 여러분들은 책임감이 생기는 거고,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어느 길로 갈지 스스로 결정 내리고 거기에 따른 힘이 들더라도 가는 길은 내가 선택한 길, 이러한 부분들이 이루어지겠죠. 제가 우리 과목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들로부터 이 온라인으로 받았던 그 항목 중에 하나가 바로 여러분들이 대학 때 꼭 하고 싶었던 거 이것도 받았었고, 그리고 대학생에 대해서 달라진 점, 저한테 써냈던 거 혹시 기억하세요? 그 대학생이 되어서 달라진 점으로 가장 여러분이 써냈던 부분이 이 의사결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내용이 제일 많았어요. 시간표를 내가 짤 수 있었다. 예. 그 시간을 자율적으로 이용하는 것부터가 바로 이러한 대학 생활의 의사결정의 시작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한 학기를 이제 끝나는 그런 시기에서 돌아봤을 때, 여러분들은 시간과 관련된 의사결정들은 어떻게 잘하고 계셨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얘기를 제가 이제 그 코칭 진행하면서 좀 들어보니까, 어떤 분들은 그, 뭐,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뭐, 그, 공강 날짜를 일주일에 하루는 빼서, 그날은 뭐, 본인 휴식을 취하거나, 뭐,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아니면은 뭔가 본인의 자기 개발을 위한 다른 활동을 하거나, 이렇게 사용하는 분들도 계셨고요. 또 어떤 분들은
하루를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이 4일을 아침 9시 수업을 잡은 학생도 있었어요. 아침 9시 수업을 이렇게 잡았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학교에 일찍 가서 일찍 하루를 시작하겠다. 이러한 어떤 뜻을 가지고 그렇게 시간 계획을 세웠던 거죠. 이러한 모든 게 다 우리에게는 의사 결정이고, 여러분들은 한 학기 동안 어떠한 결정을 하셨고, 그러한 결정에 스스로 만족하고 계신가요? 자, 그래서 실제로 의사결정을 잘한다 라고 하는 부분은 이익은 극대화, 손실은 최소화. 바로 이 케인즈의 경제이론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의사결정을 할 때, 정말 잘했어. 내가 그렇게 행동하기 정말 잘했어. 라고 할 때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왔을 때 우리는 의사결정을 잘했다라고 하죠. 그런데 이 만족스럽다. 여러분들은 하루에 어떨 때, 정말 나 그렇게 하기 잘했어. 그 결과 정말 만족해. 여기에는 내가 노력한 거에 대한 대가가 정당하게 왔을 때 우리는 대체로 의사결정을 잘했다라는 생각을 해요. 물론 내가 노력한 거 없이 공짜로 받으면 좋을 수는 있겠지만, 그게 늘 내가 마음이 편하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는 내가 공들인 것만큼, 내가 노력한 것만큼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가 들어왔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우리가 의사결정 내릴 때 바로 그러한 포인트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내린다는 거죠. 내가 이러한 노력을 기울이면은 거기에 대응되는 결과가 이렇게 나올 건지, 그거를 염두에 두고 선택을 했는데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을 경우 우리는 내가 잘못했네. 내가 생각을 잘못했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죠. 생각을 잘못했네 라고 하는 얘기가 바로 내가 결정을 잘못 내렸네. 이 부분인 거죠. 그런데 사람들마다 그 포인트가 달라요. 정말 이거 이렇게 생각하기 잘했어. 아, 내가 이거 좀 생각 잘못했네? 이러한 포인트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 다른 이유 자체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트레이트, 특성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향성, 오리엔테이션, 이러한 것들 때문에 실제로 내가 잘했네, 잘못했네, 이러한 생각을 사람들마다 다르게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의사결정 내릴 때, 특히 진로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나는 어떠한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초등학생인데 벌써. 앞으로 뭐가 되고 싶니? 그랬더니 건물주가 되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면 건물주가 돼서 뭐 할 거야? 그랬더니, 예. 근데 그 친구는 꿈이 분명하더라고요. 음, 건물주가 돼서 제일 높은 층에 자기 사무실을 차릴 거래요. 그래? 그러면 어떤 일을 하는 사무실이야? 그랬더니 한쪽은 자기의 놀이공간을 만들 거고요. 놀이공간부터 얘기하더라고요. 한쪽은 놀이공간을 만들 거고요. 예. 한쪽은 본인의 그러한 그 공간 설계하는, 그 건축하는 인테리어 쪽, 그러니까 건축이 아니라요, 실내 인테리어 하는, 그러한 직업을 가지고 싶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전히 그러한 직업에 대해서 잘 모르는 그런 초등학생이었기 때문에 뭐, 그런 얘기 할 수는 없었겠죠. 직업 딱 얘기는 할 수는 없는데, 그래서 제가, 네가 가지고 있는 꿈은 공간 인테리어야. 예,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자기는 그쪽에 공간 인테리어 사무실을 꾸밀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 그런데 건물주가 되고 싶은 이유는 자기가, 어, 성공하기 위해서는, 예, 어, 실제로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고, 그리고, 어, 정말 성공할지도 잘 모르겠는데, 건물이 있으면은 거기서 세를 받으면서 좀 안정되게 하고 싶은 일을 하지 않겠느냐,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돈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돈이 중요하지만, 예, 돈이 모든 건 아니라는 거죠. 어, 그래서 우리 삶에 있어서
그러한 어떤 중요한 것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지위, 어떤 명예, 어,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의사결정들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이 중요하세요? 여기 지금 뭐 지위, 명예, 보람, 봉사, 뭐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한 것들을 더 우선해서 진로를 결정하고 싶으세요? 그러한 것들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참 많은 시간 동안, 한 학기 동안 고민하기도 했었죠. 어떨까요? 그러면 우리가 의사결정을 내릴 때 사실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심리적 특성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좀 자신감이 부족하다든가 아니면은 뭐 정보가 부족하다든가 또는 이, 어느 게 더 좋은지 양쪽에 다 끌려서 좀, 그러니까 이걸 해도 좋고 저걸 해도 좋은데 의사결정을 내리려면 하나를 버려야 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거든요. 실제로 이렇게 내가 의사결정을 내릴 때 좀 빠지게 되는 함정들, 이 부분을 살짝 좀 체크해 볼게요. 그래서 지금 밑에 10개 문항이 나와 있는데, 각 개별 문항에 대해서 OX로 한번 응답해 보실래요? 1번 문항은 나는 그만두고 싶지만 그동안 쏟은 노력과 시간이 아까워서 지속한 일이 있다. 그렇다라고 생각되시면 여기다 동그라미,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X, 요렇게 표시를 해서 10번까지 한번 지금 개별 문항 읽어보고 옆에 있는 해당란에다가 동그라미 또는 X로 바로 표기해 보시기 바래요. 시간 한 1분 30초 정도 드릴게요. 자, 다 응답해 보셨어요? 좀 개별 문항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제가 못 보지만, 어떻게, 동그라미가 더 많으세요? X가 더 많으세요? 동그라미가 더 많다면은, 의사결정할 때 좀 함정에 빠진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고요. X가 더 많다라고 하면은, 의사결정할 때, 좀 남들보다는 어려움이 덜한,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개별 문항이 얘기하는 게 뭔지 살짝 들여다볼까요? 1번, 나는 그만두고 싶지만 그동안 쏟은 노력과 시간이 아까워서 지속한 일이 있다. 이게 어떤 걸 얘기하냐면, 이제 매몰 비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 매몰 비용이라는 말, 또는 함몰 비용이란 말 들어본 적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내가 거기다 들였던 돈, 노력, 시간, 이런 걸 투입하고 나면은 거기에다 계속 뭔가를 지속하려고 하는 우리가 좀 그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잘 그만두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 대표적인 표현이, 내가 들인 돈이 얼만데, 내가 얼마나 노력을 기울였는데, 근데 실제로 이제 1번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포기할 때는 손을 놓을 줄 아는. 음, 저도 사실 1번이 되게 어려운 것 중에 하나예요. 그다음 2번, 중요한 것을 선택해야 하는 압박 속에서는 의사결정을 더 못하는 편이다. 그렇게 심리적 스트레스를 강하게 받는지 그러한 부분을 보는 거고요. 3번, 할까 말까 고민할 때 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것이 더 많다.
어떠실까요? 예. 결정을 미루다가 타이밍을 놓친 적이 많은 편이다. 실제로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어떤 결정, 우리가 흔히 뭐 그런 얘기 쓰면 안 되는데, 예, 결정을 잘 못하는 거랑 관련된 얘기들이 지금 계속 많은 거죠. 그래서 뭐 4번도 그렇고 지금 6번도 그렇죠. 결정하지 못해 계속 미루는 일이 잦다. 8번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나중에 좀 있다가 하는 말을 자주 하는 편이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어, 아예 뒤로 물러서거나 포기하는 것과 관련된 것들. 3번, 그렇죠? 3번, 안 하는 것이 더 많다. 예. 그 다음에 5번, 하고 꼭 후회하지만 그만두지 못하고 있는 한 가지 이상의 일이 있다. 이것도 아까 이 매몰 비용이랑 관련된 얘기이기도 하죠. 예. 그리고 지금 이 9번, 10번, 예, 내용에 보면은 이 정보가 어디서 왔느냐, 정보를 좀 다양하게 보느냐, 또는 의사결정 내릴 때 자율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느냐,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체크해 보도록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예, 진로 선택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대해서 잠깐 더 얘기해 볼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진로 의사결정을 잘하기 위해서는 제일 필요로 하는 게 실제로 이 정보랑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내가 잘 가지고 있느냐예요. 두 가지 정보를 잘 가지고 있느냐가 특히 중요한데, 첫 번째는 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느냐, 나에 대한 정보를 잘 가지고 있느냐.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어, 나한테 이런 면이 있는지 몰랐네? 예, 이렇게 우리는 계속 나를 알아가는 과정인데, 특히 진로와 관련된 측면에 있어서는 대학 때 충분히 예, 자신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매우 필요하고요. 이게 그냥 가만히 앉아서 나를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예, 다양한 활동 속에서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겠죠? 뭐 학교에서 수업 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비교과 활동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활동들 속에서 이제 나를 좀 들여다보는 과정이 필요하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 그리고 정보 탐색이 중요합니다. 이 직업 세계,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첫 번째 나에 대한 이해는 바로 이 내 자신에 대한 이해라면, 두 번째가 이 직업 세계에 대한 것들. 그래서 내가 지금 나의 전공은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예, 좀 내가 뻗어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해 주느냐. 그리고 나는 그 가능성과 관련해서 어떠한 것들을 준비해야 되느냐. 예, 이런 부분들을 좀 정보를 알아내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나에게 맞는 그러한 합리적인 지금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일지 결정하는 게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해야 될 의사결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합리적 의사결정을 통해서 진로를 선택해 나가기 위해서는요, 좀 이기적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이기적이라는 말은 나 자신의 것만 생각하자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예, 나한테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지? 이거를 찾아가는 과정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나한테 가장 합리적이고 나한테 가장 맞는 길은 무엇이지? 예, 그거를 찾아가야지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괜찮은,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내가 가야 될 길을 결정한다면 아마 100% 만족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결정이 100% 만족할 수는 없지만 만족도를 높여가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거는 이기적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내가 하는 의사결정이 나에게 옳은 건가? 남들에게는 그 의사결정이 좀 바보 같아라고 보일 수도 있겠지만 내가 생각하기에 내 결정이 옳은 거면은 맞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의사결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옆에서 이해하고 그리고 이렇게 지원해주는 지원군들을 옆에다가 좀 이렇게 같이 함께 갔으면 좋겠어요. 예, 그런 사람들은 친구가 될 수도 있고요. 선배님이 될 수도 있고요. 특히 친구가 많아요. 그런 경우는 친구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부모님이 될 수도 있는데 나의 어떤 속마음들을 전혀 거리낌 없이 얘기하고
나를 있는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대상들을 꼭 옆에다가 마련해 두시기 바랍니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남들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 의견이 먼저 있고 그리고 남들에게 한번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확인해 줄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나만큼은 모르더라도 나에 대해서 좀 많이 알고 있고, 내가 어떠한 길을 가고 싶어 하는지, 그 꿈에 대해서도 좀 알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그 얘기를 같이 들으면서 나의 의사결정을 옆에서 도와준다면은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독불장군처럼 혼자서 진로 의사결정하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옆에는 나의 의사결정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든든한 지원군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지원군을 충분히 가지고 계신가요?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그러한 동기랑 관련해서 동기,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이런 드라이브, 모티베이션, 이거랑 관련해서 이 유명한 두 명의 학자가 있거든요. 이 대시랑 라이언이라는 학자가 있는데요. 이들이 이 자기결정성 이론이라는 것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제가 뭐 이론적인 백그라운드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 진로 의사결정과 관련해서 중요한 얘기 중에 제가 지금 이 관계, 내 주변에 나의 의사결정을 지원해줄 사람들을 좀 포진해주는 게 좋다. 이걸 이제 자기결정성 이론과 관련해서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 자기결정성 이론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이제 내가 어떠한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을 스스로 수행해 나가는 어떤 과정과 관련된 부분이 자기결정성 이론인데요. 여기서 인간은 누구나 기본적인 심리적 욕구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기본적인 심리적 욕구에 이 대시랑 라이언이라는 학자가 세 가지를 얘기해요. 그 세 가지가 뭐가 있냐면 유능성, 얼마나 내 분야에서 유능해지고 싶냐. 이게 바로 인간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자율성.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원해서 할 때 더 잘 되잖아요. 나 1분만 뭐 하다가 공부하려고 했는데 엄마가 공부 안 하니? 너 공부 안 하고 뭐 해? 이렇게 얘기하면은 1분 뒤엔 내가 자율적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뭔가 좀 이렇게 그쵸? 예. 그래서 우리의 인간이 가지는 누구나 가지는 기본적인 심리 욕구가 유능성, 자율성,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 관계성이에요. 관계성. 사람들과 건강한 관계를 맺고 싶은 거죠. 뭘 기반으로? 유능한 나, 혼자 독립적으로 뭘 해나갈 수 있는 자율적인 나,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과 건강한 관계를 맺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좀 더 어떤 분야가 됐든 간에 그 분야에서 유능하고 싶어 하는 그러한 동기, 그러한 마음가짐, 그 다음에 내가 알아서 그 길을 잘 가고자 하는 스스로 잘 가지고 하는 자율적인 태도, 이걸 먼저 갖춘 다음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이렇게 그런 나를 건강하게 뒷받침해주는 그러한 나의 어떤 인맥 자원들, 사람들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람들과의 관계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는 길에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주변 사람들을 대학 때 충분히 많이 만드세요. 이 사람들은 정말 왜 그 옛날에 드라마에 뭐 내 사람이라는 얘기 나왔잖아요. 내 사람. 정말 나의 사람을 만드세요. 그러니까 내 사람이란 얘기는 나의 가는 길에 대해서 같이 영감적인 어떤 동기를 부여해주고 같이 가는 거에 대해서 내가 가는 길에 대해서 뭔가 막힘없이 앞을 같이 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꼭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관련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얘기는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알아서 그 분야에서 정말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생각할 때 가장 최고의 경지에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는 자세. 그런데 바로 그게 자율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누구의 바램이나 아니면 누구의 그런 어떤 지시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하려는 태도. 그리고 여기에 건강한 관계까지 포함이 되어지면은 우리는 인간이 누구나 갖춰야 될 기본적인 심리적 욕구를 잘 충족시키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도 진로 의사결정과 관련해서도 이러한 자기 결정적인 것을 하기 위한 나의 기본 심리 욕구를 잘 충족시키고 있는지 좀 본인을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처음에도 얘기 드렸었지만, 예, 정말 같이 얼굴 보고 그래도 만나서 마지막 인사 나누고 헤어지는 게 도리인데, 정말, 예, 미안해요. 예. 저희 시어머니가요, 폐렴으로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갑자기 심장이 안 좋아지셔서, 예, 회복되시는 줄 알았는데, 예, 갑자기 사실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게 들여다보니까 이 코로나 시기에 지금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그렇게 돌아가시는 어르신들이 주변에 보니까 좀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아, 참, 우리는 앞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시기를 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래서 변명 같지만, 예, 그러한 갑자기 급작스러운 일이 생겨서 여러분들과 얼굴 못 보고 헤어진 점 정말 저 미안하고요. 어, 근데 제가 이미, 예, 공지 드렸던 것처럼 이 기말 과제, 그 과제 이미 제출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과제 제출은 6월 18일 날 자정까지고요. 6월 18일 지나고 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과제가 미흡할 경우에는 따로 전화 연락을 드릴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따로 연락이 없으면, 아, 과제는 잘 제출됐고, 그리고 뭐 출결 사항이라든지 이런 거에 중간 과제 제출했고, 기말 과제 제출했고, 출결 사항에 문제 없고, 그렇다면은 우리 과목은, 아, 이 과목 자체는 패스됐구나, 예, 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과제를 6월 18일 일요일 자정까지는 꼭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PDF 파일 하나로 저장하는 거, 그 혹시 잘 모를 경우에는, 예, 그냥 음, 그 zip 파일 묶는 거 아시죠? 예, zip 파일 묶어서 제출하시거나 아니면 파일 그냥 각각 제출하시거나, 예, 그냥 뭐 해주시면 제가 다 열어보고 확인할게요. 예. 그래서 한 개 PDF로 이렇게 합쳐서 저장해 주시면 제일 감사하고요. 이게 안 될 경우에, 예, 이거 하기가 조금 어렵고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되시면은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예,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냥 세 개를 각각 제출하셔도, 예, 제가 다 알아서 잘 보겠습니다. 음, 예, 그래서 이 과목 자체가 학교에서 기획할 때, 예, 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자기 주도적으로 진로를 계획하고 실행해 갈 수 있는 능력을 키웠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과목이 개설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노력은 4년 그리고 평생 내내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그런 마음가짐을 잡는데 도움되는 시간이었으면, 조금이라도 도움되는 시간이었으면, 예, 하는 바람이 있었어요. 음, 자, 그러면 우리 강의만 아니라, 예, 다른 1학기, 예, 해야 될 여러분들, 뭐, 시험이라든지, 과제라든지 모든 거 잘 마무리하고, 예, 방학 때는, 예, 잘 놀기도 하지만, 방학 때도 뭔가를, 이루는, 예, 그러한 뜨거운 방학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수고했고요. 예, 우리 또 좋은 인연으로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네, 수고하셨고 고마워요. 다음에 또 만나기를 기원합니다.